이런 선임은 때려도 합법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선생님 항상 재밌게 영상 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업로드한 요즘 군대에서 고참이 후임을 찌른다고요? 영상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 전역하는 선임이 후임이었던 저를 마음의 편지, 그것도 일반 마음의 편지가 아니라 대대장님에게 직접 들어가는 마음의 편지로 찔렀던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부대를 찌르거나 지휘관을 찌른 게 아니라 나 전역했어. 근데 내가 생활했을 때 정말 짜증나게 했던 후임을 대대장한테 찌른 거야. 얼마나 이 못난 선임입니까? 보통 전역할 때 우리가 무슨 느낌을 가져요? 아, 저 불쌍한 새끼들. 그래, 형 먼저 간다. 고생해라. 이 마인드로 보통 나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너 X대바라고 후임 찌른 거야. 아무튼간에 어떤 고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년 1월 주특기 취사병으로 입대를 하여 논산에서 한 달, 후반기 교육 한 달 교육을 수료하고 3월달이 돼서야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배치받은 부대는 바로 수기사, 즉 맹호 부대였는데 부조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렸으며 훈련이 타 부대보다 많아 장갑차를 오르락내리락 몇 번 하다 보면 전역이더라 라는 글을 얼핏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떠도는 글, 정말 사실 무근한 글을 보고 부담스럽게 간 거야. 저를 보세요. 제 거 보세요. 얼마나 팩트에 기반한 사연들이 많습니까? MSG X나 치는 거야. 벌벌 떨며 자리에 도착했지만 간부님들이나 선임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니었던, 가보니까 너무 또 친절한 거야. 전입 후 3일 정도는 중대에 머무르며 기초 지식을 쌓았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취사장으로 내려가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취사방 선임들, 그러니까 B상병이 왕고였고 K상병 투고, 그리고 Y1병 맞선임은 본부 중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일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막사 내에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취사병 선임들의 첫인상은 B상병은 등에 문신이 있어 굉장히 무서웠던 선임이었으며 K상병은 부산 출신이어서 그런지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고 맞선임이었던 Y1병은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온순하고 친절한 성격이었고 짬나는 시간마다 개인 공부를 하던 성실한 선임이었습니다. 이런 선임을 오히려 조심해야 돼. 오히려 막 무락무락하고 갈구는 선임 있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탁 하고 딱 끝난단 말이지. 이때까지만 해도 Y1병만큼 착하고 천사 같은 선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일가를 같이 하면 할수록 Y1병에게 이상하리만큼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뭔가 이상하잖아. 일가 중에 Y1병이 알려준 대로 일을 하면 B상병과 K상병이 와서 누가 일을 이딴 식으로 하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고 일이 더 고됐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내가 똑바로 안 했으니 뭐 욕을 먹는 거겠지 하며 욕을 먹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악으로 깡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좀 착합니까? 보통 이제 욕을 먹으면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보자는 어때? 이건 내 잘못이다, 나의 불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글로는 그래, 사연에서는 그렇다고. 그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욕을 먹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고 그 와중에 Y1병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B상병과 K상병에게 욕을 먹기 시작하면 괜히 옆에 와서 이걸 이렇게 했어야지, 왜 알려준 대로 안 했어, 분명 지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티를 낸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도와주겠다고 굳이 따라와서는 도와주기는커녕 손 하나 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뭐 도와주진 않고 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점점 Y1병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쯤 Y1병은 여러 사건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폐 창고에서 쥐덫에 잡힌 쥐를 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튀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왕고였던 B상병이 폐 창고를 정리하던 중 쥐덫에 잡힌 쥐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B상병은 네가 처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Y1병은 알겠다 대답은 했지만 3일, 4일, 일주일이 넘도록 쥐를 방치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B상병에게 쥐를 치우겠다고 말을 했어.
하였으나 B상병은 내가 Y일병한테 시킨 거니까 굳이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Y일병은 쥐를 치우지 않은 채 휴가를 떠나버렸고 폐 창고에 있던 쥐는 그대로 썩어 엄청난 악취와 구더기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끔찍한 쥐의 처리는 제 몫이 되었고 저는 결국 삽을 들고 땅을 파며 끔찍한 모습의 쥐를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휴가를 복귀한 Y일병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쥐가 왜 없지? 내가 처리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가식적인 웃음을 제 앞에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치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결국 Y일병은 B상병과 K상병의 개 털리듯 털리고 사람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게 뒤쪽에 나오는데요. 시간은 흘러 저도 취사병 후임을 받아 지긋지긋한 막내 생활을 탈출하고 B상병도 병장으로 진급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B병장이 조금 안 좋게 표현이 됐지만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기도 했고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그런 B병장이 머리 끝까지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식이 들어오는 날 땀을 뻘뻘 흘리며 부식을 옮기던 중 Y일병이 웬일로 야 조각닭은 내가 옮길게 라고 제가 들고 있던 조각닭을 대신 들어 가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지, 무거워 보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와줬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식 정리를 끝내고 청소까지 마무리를 한 뒤 드디어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3일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말에 K상병과 둘이 취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조리하는 곳에서 뭔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K상병과 저는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조리장을 빙빙 둘러봤으나 냄새의 근원은 찾지 못했고 K상병은 단순하게 날씨가 더우니까 하수구에 낀 음식물이 부패한 냄새가 분명하다며 락스를 가지고 와서 하수구에 들이부었습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그 꼬리꼬리한 냄새의 원인은 하수구가 아니었고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버린 B병장의 샤우팅이 조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다름이 아니라 닭조각이 조리대 밑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썩어버린 냄새였고 썩어버린 닭조각은 살이 흐물흐물해져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을 뿐더러 하얗게 구더기가 들끓는 상태로 썩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구더기의 모습은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B병장은 아침 조리가 끝난 뒤에 한 명씩 뒤틀로 불러 차례차례 털기 시작했고 왜인지 모르게 저를 가장 마지막에 불러 혼을 내었습니다. 야 네가 왕국 코너 청소했잖아. 근데 이 닭조각이 왕국 코너 조리대 아래에서 나왔는데 너 뭐하는 새끼냐?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욕을 하는 B병장의 모습에 저는 위축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고 해야 돼. 어떤 핑계 댄다? 바로 죽통 나가는. 그런데 한창 죄송하다고 할 때 들려온 다음의 말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Y가 그러는데 부식도 네가 다 옮겼다며. 근데 닭조각이 떨어진 것도 몰라? 저는 굳고 부인을 하며 조각닭은 제가 옮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B병장은 이미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변명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하다가 깜빡해서 거기 놓았으면 그래도 뭐 욕먹은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얘가 도와준다고 해서 전달해줬는데 얘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졸지에 패급의 선임 팔아먹은 놈으로 전략해버린 저는 피지도 않은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담배를 피다가 끄는 상태에서 피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안 피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에 맞췄으면 안 피던 담배를 피겠어요. 그쵸? 우리 입대하는 친구들 앞으로 그런 애들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막내였던 제2병이 저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Y1병의 한 행동을 전부 말해주더군요. 썩어버린 조각닭을 치우고 그 주변을 청소하면서 계속 B병장에게 들릴 만큼으로 이거 신일병이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청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신일병이면 그 제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바로 제2병과 함께 B병장을 찾아가 억울하잖아요. 그쵸? 사건의 전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2병은 제 억울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었고 B병장은 저에게 사과를 한 뒤 Y1병을 따로 불러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Y1병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더군요. 슬그머니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선임이라서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그쵸? 뭐 어떡하겠어. 선임인데 니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두 번째 사건도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Y일병은 상병이 되었고 그가 취사장 왕구가 되었습니다. 왕구가 돼버린 Y상병의 기행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부식이 들어오는 날 오이팩을 하겠다면서 따로 오이 두어 개를 손질하지 않고 냉장고 구석에 숨겨놨다가 까먹어서 그대로 상해버린 일,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당근을 숨겨놨다가 주임원사님에게 걸려 영혼까지 털리게 된 일, 군지검 당시 취사장 검열을 받을 때 취사병들 손에 세균 검사를 했는데 혼자 세균 수치가 2만이 넘어서 손을 씻고 재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1만이 되어 보안 대상이 된 일. 그러니까 수치가 이게 정확히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을 텐데 참고로 이제 다른 취사병들 손에 세균 수치는 10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의 세균 수치가 이제 8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에 뭐 솔직히 여기서 똥이 묻지 않는 이상 2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Y상병의 사고는 또 이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Y상병이 일종 개헌의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작아서 이제 뭐 이런 개헌이라던가 취사병도 같이 하나 봐요. Y상병은 휴가를 간 상태였고 여느 때와 달리 부식을 받는 날 급양관리관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야! 우유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 라는 말을 하며 차에서 내려 트레일러 문을 열 때였습니다. 차량 냉장고 안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유 박스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그 수는 무려 40상자, 낱개로는 1600개였습니다. 저희 대대 평균 식사하는 인원이 120명에서 140명 정도가 되었는데 1600개가 온 거야. 아직 냉장고에도 소진이 안 된 우유가 4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상자가 더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Y상병이 휴가 복귀를 하였고 후임들과 저는 Y상병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Y상병님, 그 부식받는 날 우유가 40박스가 들어왔는데 혹시 Y상병님께서 시키셨습니까? 물론 신경질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며 지켜가며 물어봤습니다. 제보자가 쓸데없이 젠틀해. 너무 젠틀해. 이럴 때 미쳤습니까? Y상병이 말하기를 본인이 시킨 게 절대 아니고 아마 보급관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극구 부인하더군요. 찜찜하였지만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니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Y상병이 전역하고 난 뒤 제가 왕고가 되었을 때 이 우유 40박스에 관한 일을 보급관님에게 여쭤봤더니 보급관님은 야 대장이 미쳤다고 그 실수를 하겠냐? 그 Y 그 새끼하고 수량 입력 차다가 0 잘못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잘못이 절대 아니라던 Y상병의 억울하다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죽방을 진짜 몇 대는 갈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Y도 전역을 하고 제가 취사장 왕고가 되어 드디어 이제 본인이 이제 왕고가 됩니다. 정말 숱한 모진 선임의 악행들 참아가며 왕고가 된 거야. 사실은 물론 이제 병장을 다는 것도 꽤나 이제 의미가 있지만 내가 이 부대에 정말 왕고가 됐을 때 이 느낌도 뭔가 사뭇 또 다르긴 해요. 그렇게 왕고가 되어 한가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중대장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취사병 휴게실로 들어와서 후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불려가며 따로 1대1로 면담을 하더군요. 1중대 동기 1명, 2중대 후임 1명, 그리고 본부중대 후임 1명, 총 3명 이렇게 이제 불려간 거예요. 저는 왜 저희 중대장님이 취사병 후임들을 데리고 면담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대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때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제이에게 무슨 면담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이가 말하기를 취사장에 부조리가 있는지, 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또 제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중대장님 뿐만 아니라 행복한 도 내려와서 후임들을 따로 불러 면담을 했고 저는 이 일에 어리둥절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찌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보급관 급양관리관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후임에게 물어봤던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했고 급양관리관님이나 보급관님도 알고 있다. 그냥 뭐 형식적인 거니까 괜히 마음 쓰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뒤 급양관리관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급양관리관님이 말하기를 Y가 전역을 하면서 마음의 편지로 너를 찔렀다. 근데 그냥 마음의 편지가 아니라 대대장님에게 직접 찔렀더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임이지. 때문라고 후임을 찌른 거야.
정군 최초 아닐까? 부대 안에서야 뭐 찌르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전역하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는데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Y가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의 짬대우와 다른 병사처럼 잘 대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했는지 말이죠. 제보의 내용은 제가 취사장에서 일은 안 하면서 부조리를 일삼고 후임에게 모든 일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내리는 지시에 불응하면서 하극상을 밥 먹듯이 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면서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 찌른 것 때문에 전역할 때까지 주임원사님의 특별 관리를 받았으며 후임 눈치만 살펴보며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맞편으로 제 휴가가 잘리거나 영창을 가거나 무슨 제재가 있었냐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뭘 했어야 말이죠. 전역하는 사람이 부대에 남아있는 후임을 찌르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며 부대 최초로 당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선임은 때려도 합법 아닐까요? 합법! 솔직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못난 선임 아닌가 싶은 거고, 차라리 있을 때 뭐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뭐 지휘관한테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전역하고 이제 보복한다라는 심정을 이렇게 찌른 거잖아요. 우리 최소한 선임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못난 선임보다는 뭐 그동안에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싫을 수 있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좋은 감정은 어떻게 갖고 군생활을 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끝이야. 솔직히 맞잖아요. 나가면 안 봐. 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혹시라도 우리 맞선님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반성해 이 새끼야.